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31일 그야말로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부산 경마장 15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경마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새해 2017년 1월 1일은 휴장이란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부산 경마 15개 경주이기 때문에 편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빡빡한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는 1경주, 8경주, 12경주 1경주, 8경주, 12경주 3개의 경주를 선정했고요. 1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광고 말씀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콜센터로 아침 시간에 그 전화가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굳이 전화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문자로 계좌번호 물어보고 또 입금하고 성함만 알려주시면 다 차질 없이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 새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그냥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는 전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남겨주시면 다 확인해서 다 알려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5월 10마리에 있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이고 역시 이번 경주도 편성이 역시 만만치 않아요. 배당판은 8마 액톤 불패, 5마 초등 스카이. 역시 주행검사 때 좋은 기록, 1분 2초대의 기록을 했던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요. 좀 거품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인기 마필 중에서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변수를 노리고 가는데 그 데뷔 전 편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좀 관심 있게 제가 노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마필이 결국 이번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굉장히 높아요. 스타트 능력, 뚝심 다 겸비한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과감하게 중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신마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4번 시티 위너 또 1번마 큰 마법 선행을 갈 수 있는 두 마필이 좀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2번마 할라디바 3번마 퀸즈블리 또 8번마 초등특급도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는 역시 충만은 없습니다. 이 시티 위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데뷔전에 물론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약간 외삭기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외측으로 사행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선행 선의권에서 선전이 기대됐지만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3착이 머물렀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시티 위너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안쪽에 1번 큰 마법도 깔끔하게 선행을 나선다면 무시는 못해요.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5번 초등 특급도 시티 위너 이런 마필과의 선행 경합 압승적인 측면에서도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경주는 오히려 뚝심 있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제가 한두 소개해드리고 싶은 복병은 바로 10번마 통합불패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긴 합니다만 이 통합불패라는 마필은 능력 마필입니다. 앞으로 보일 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많고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은 따라서 외곽입니다만 충분히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고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마필이죠.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 마필들은 사실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마필들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인기 마필일 뿐입니다만 통합 불패는 능력마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 치고는 편생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 불패의 선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인기도에서는 다소 밀려 있습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밀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서 10번만 통합 불패 반드시 관심권에 가지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복병이 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죠. 일단
10번마 우주 정글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는데요. 여기에 7번마 엑스밴드, 또 11번마 포티온 퀸즈, 안쪽에 2번마 타임캐슬, 9번마 아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강축은 없어요. 물론 이제 우주 정보이 좀 낮습니다.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 못하는데 다만 이제 지난번 경주가 편성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뭐 지난번에도 외곽에서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우주 정보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2% 부족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엑스밴드 같은 경우도 다 좋은데 부담 중량이 상표료가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지난번에는 그나마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주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보병권에 있는 마필은 5번마 퀸오브 액톤입니다. 이 퀸오브 액톤 같은 경우는 뭐 보여준 게 없는 마필이죠. 데뷔전 한 번만 딱 치른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도 1300을 선택을 해서 나왔죠. 이 퀸오브 액톤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뭐 데뷔전에 1300이라는 점, 또 첫 경주였던 데뷔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보여준 건 없는 마필입니다만 이번 경주가 두 번째 경주고 또 레이스가 이렇게 빡빡한 편성이 아니에요. 좀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오버마 퀸오브 액톤의 이변 가능성,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숨어있는 복병은 5번마 퀸오브 액톤 관심권에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마 남방전설 중심으로 해서 배당판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6번마 마임팩트, 8번마 달콤한 인생, 9번마 시크릿 마린, 안쪽에 2번, 3번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도 볼병이 좀 있는 레이스예요. 물론 남방전설이란 마필은 지난번 1300에서도 입상을 역시 차지했죠. 또다시 외곽 게이트이긴 한데 어쨌든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남방전설이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좀 나은 그런 마필이고 마임팩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결과예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이력은 없다는 점에서는 마임팩트는 좀 불안하고 이 9번 시크릿 마린이 지금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습적인 선행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시크릿 마린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필이고 아주 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레킹볼이에요. 레킹볼 같은 경우도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렇지만 이 레킹볼도 어느 순간 입상을 하기 시작하면 연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역시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에는 김정훈 기수의 기승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던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오늘 김동영 기수면 이 레킹볼이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시크릿 마린이나 10번 남방전설이 이끌어 나가는 페이스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의권에 붙는 순간에는 레킹볼도 얼마든지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5번 레킹볼의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배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모하비 왕자, 9번마 담양태양, 7번마 새로운 나, 외곽이 11번마 룩앤미, 또 안쪽에 4번마 쾌도 여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자, 이 모하비 왕자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우리랑 좋은 인연을 추억을 만들어냈던 그런 마필이죠. 오늘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라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습니다. 57의 부담 중량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 있고 9번마 담양태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6마신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죠. 비록 승문전이지만 편성은 강하진 않아요. 따라서 8번, 9번이 대기로 팔릴 텐데 우리가 이제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1번 룩앤미입니다. 이 룩앤미 같은 경우도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는데 부담 중량이 53.5로 내려갔어요. 2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룩앤미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의외로 기복을 보였죠. 그렇지만 1000m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끈끈한 끈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번, 9번이 대기로 팔립니다만 11번 룩앤미의 1000m의
서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역시 1000m 기복은 보였지만 그래도 1000m에서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룻개미가 감량 이점을 살려서 지난번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배팅의 축은 오히려 11번 룻개미를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프리케어, 12번마 탱의시나 요 두 마필이 뭐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8번마 메이드 명성, 10번마 디나, 또 3번마 비카사랑 이렇게 마필이 팔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길이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4번 프리케어는 역시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고 뭐 뛰면 뛸수록 걸음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전 치고는 편성이 약해요. 따라서 프리케어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12번마 태양의 신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끼리로 팔리고 3차기에 머무르는 그런 마필인데 이 태양의 신화 같은 경우는 역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12월 2일 날 매니 데센던트 8마시 이긴 거에 너무 현혹이 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늘어난 경주거리도 좀 부담이 됐었던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뭐 외곽에 이어서 선행은 역시 어렵습니다만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또 줄어든 경주 혜택을 좀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상대마들의 전력이 대단치가 않아요. 10번마 디나 같은 경우도 뭐 데뷔 후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도 편성이 너무 약했어요. 레이스도 느렸고 따라서 디나도 못 믿는 마필이고 메이든 명성이나 뭐 비카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객관적 전력은 4번 프리케어와 12번 태양의 신화가 앞서 있는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무리한 고배당 전략보다는 뭐 4번, 12번 동반 입상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배당을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파티 어게인, 또 안쪽에 1번마 아데레이스, 뭐 3번마 라파 축제, 5번마 소나틸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자 일단 뭐 4번 파티 어게인이 8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경남 도민일보에 대상 경주에서 뭐 나름 끈끈한 끈기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따라서 충분히 지난번 전력을 다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입상을 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티 어게인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반면에 1번마 아데레이스는 조금 검증이 필요해요. 승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아데레이스도 선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지난번 편성이 너무나 약했던 편성입니다. 따라서 승운전이라는 부담감을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1번, 4번의 대끼리는 좀 위험하지 않나 보여지고 대한마필은 3번만 라파 축제입니다. 라파 축제라는 마필도 뭐 그렇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상태감이 무엇보다도 나쁘지 않고 또 레이스가 의외로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3번은 라파 축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인데 이번 경주는 입상이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4번마 파티 어게인과 3번마 라파 축제, 4번, 3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배당판은 역시 8번 원더월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10번마 모닝코리아, 안쪽에 3번마 스피드마크, 또 12번마 화이트킨즈, 5번마 더그랜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8번 원더월은 인정하고 갑니다. 원더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세마 대생경주였었죠.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아쉽게 4차기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상당히 끈끈한 끈기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무엇보다도 뭐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8번 원더월은 이 편성에서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10번은 모닝코리아가 대길인데 이 모닝코리아라는 마필도 힘이 좀 살라면 좀 더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경주어리가 또 13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뭐 이번 경주 대길 승부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더월은 인정하는데 역시 원더월에 붙이고 가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에 뚜렷한 그런 마필이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정말 잘 어울리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요거 뭐 주력 맞고는 8번의 원더월에 붙여서 한 방까지도 아주 짭짤한 배당 노리고 가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예요. 의도적으로 뭐 고배당을 노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배당판은 역시 12번마 가보스타, 또 안쪽에 2번마 션샤인 알파, 또 6번마 유성타이거, 10번마 로드셀, 뭐 5번마 최강 어드벤처, 안쪽에 뭐 월드퀸, 뭐 여러 마리가 지금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강축은 없습니다. 이 12번 가보스타가 1200으로 줄어든 경주어리는 유리해요. 유리한 그런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2번 게이트에서 체력에 연결하고 3차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가보스타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경주거리는 분명 유리합니다만 이게 지금 그 가보스타가 그 약간 외측으로 삐지는 사행기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와 바깥쪽 게이트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바깥쪽 게이트에서는 그 외곽 사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레이스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1200으로 내려온 건 좋아요. 그렇지만 외곽 게이트라는 점은 오히려 또 이수한 전명을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강축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1번마 월드퀸이 복병입니다. 월드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난번 1200을 뛰었는데 1200까지가 적정거리예요. 그 전에 1400을 뛰면서 또 1300을 뛰면서 나름 한계를 노출했던 그런 마필인데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의 1번 게이트라면 뭐 월드퀸도 충분히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뭐 1번 월드퀸 가능하고 6번 유성 타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백판이었습니다. 거의 종합지에 제가 UCC 추천 경주로 유성 타이거를 놓고 했었던 그런 레이스인데 1200에서는 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주 역시 뭐 앞선도 약간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뚝심발이가 가능한 6번마 유성 타이거도 연투가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뭐 6번마 유성 타이거 안쪽에 1번 월드퀸 요런 마필들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 혼합 4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뿌듯 2번마 트리플 영각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외곽에 12번마 전설의 시작, 안쪽에 2번마 퍼스트킹, 3번마 쾌속볼트. 1600이라는 경주어리의 변수는 좀 있어요. 1600이라는 경주어리를 놓고 본다면 10번마 뿌듯과 트리플 영광도 나쁘진 않습니다. 두 마필 모두 뭐 거리는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600이라는 경주가 나쁘진 않아요. 뭐 트리플 영광 같은 경우도 지금 1200에서 1600으로 경주거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1600도 경쟁력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 10번, 6번이 당연히 뭐 대기로 팔릴 수 있는 레이스인데 그 밖에 뭐 퍼스트킹이나 쾌속볼트는 역시 거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복병에 있는 마필들은 오히려 늘어난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복병 마필로서의 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8번 원더풀 캡틴이 최고의 복병이라고 봅니다. 이 원더풀 캡틴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최근에 1400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이제 착순간에 머물면서 가능성 또 한계를 약간 반반 같이 노출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지금 1600으로 늘어난 경주 조건이라면 원더풀 캡틴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착순간에 머물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1600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유연명 기술까지 기승한 조건이라면 원더풀 캡틴이 최고의 숨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액면은 뭐 6번, 10번이 좀 나와버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8번 원더풀 캡틴의 1600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 따라서 8번 원더풀 캡틴을
배팅의 축으로도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11경주 국산마 4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무한열정 중심으로 배당패 들어가죠. 5번마 갈릴리오, 6번마 브라하, 또 2번마 커라지오, 4번마 무적신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무한열정이란 마필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대선 경주만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 뭐 계속 그 모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항상 이제 좀 뒤에서 취입을 시도했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부담 중량도 51kg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뭐 1600이라면 뭐 무한 열정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갈릴리오가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커라지오, 무적시나 브라하 이런 마필들은 그 거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물론 이제 브라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유리하긴 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정말 약한 편성에서 그것도 힘겹게 준우승을 차지하는 점. 뭐 제가 이 브라라는 마필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라는 마필도 이번 경기 편성은 좀 센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갈릴리오가 역시 장거리 활동답게 지난번 1600에서 바로 우승을 거머쥐었죠. 끝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승근전이지만 다시 한번 1600이라면 뚝심 있는 5번마 갈릴리오가 다시 한번 그야말로 뚝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번, 5번 막권, 3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경주 1200으로 펼치는 2세 혼합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출전 두수 8두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빡빡한 그런 레이스죠. 뭐 2세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성장 속도가 하루가 달라요. 따라서 뭐 직전 경주의 성적이 바로 이번 경주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뭐 정말 편성이 빡빡합니다. 4번마 아이미오 파더, 1번마 디바인 터치, 3번마 굿캐스팅, 6번마 아메리앙 스페션, 7번마 투데이. 뭐 투데이와 아이미오 파더가 대기를 팔릴 태세인데요. 물론 뭐 어느 한 마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기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돼요. 잘 가려야 되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대길의 배당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텐데 주력 맞고는 어쨌든 한 방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5배, 20배 예상이 되는데 뭐 컨디션이 좋아졌고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제가 노리고 있는 두 마필이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보다 좀 더 앞서 있어요. 따라서 뭐 이제 뛰면 될수록 그야말로 이제 능력의 우열이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뭐 단거리에서는 나름대로 뭐 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성장 속도나 잠재력 이런 거 감안해 본다면 여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주력 막권 짭짤한 매당 한 방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교류가 되겠습니다. 13경주 1800으로 펼쳐지는 통합 상간마 배출 기면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우중 상금 1억 7천입니다. 아주 빡빡한 그런 상황인데 자 결과 배당 경주는 우승 상금에 비해서는 조금 루저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안쪽에 일본만 제타바이트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제타바이트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18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더 있기 때문에 제타바이트는 인정하고 가고요. 여기에 2번마 통일시대, 또 4번마 오뚜고뚜기, 5번마 부활의 반석, 6번마 테리아 테일, 외곽에 10번마 모닝대로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저는 2번마 통일시대를 재밌게 봅니다. 통일시대 같은 경우는 뭐 30주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요. 뭐 주행검사나 조교하는 모습 할 때는 전혀 상태감에 이상이 없습니다.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통일시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조건이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뭐 테리얼테리나 부활의 반석 이런 마필들은 뭐 직전 경주 정말 다 쥐어짰던 그런 마필들이죠.
뭐 큰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 능력도 뭐 통일시대가 훨씬 센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오랜 기간 휴양을 하거나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어떠냐 이게 관건인데 컨디션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쪽에 1번 제타바이트와 2번마 통일시대 1번, 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경주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1번 매치파워, 12번마 질주의 신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3번마 그레이트송, 7번마 다이내믹 탱크, 8번마 팜파스파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매치파워 같은 경우는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죠. 기본적으로 거리는 그렇게 뭐 장거리 혈통은 아니에요. 중거리인데 어쨌든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볼 수 있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어 있고 12번마 질주의 신도 지난번에 매치파워와 함께 동반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죠. 뭐 뚝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질주의 신도 무시는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질주의 신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마필은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유리한데 줄어든 경주거리라면 역시 일말의 불안감이 있죠. 따라서 뭐 1번, 12번 액면은 좀 나아 보이는데 이게 1번, 12번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 대안 마필은 바로 8번마 팜파스팜이 되겠어요. 이 팜파스팜 같은 경우는 뭐 앞뒤가 다 있는 그런 마필이고 다만 이제 거리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이 마필도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한 그런 마필인데 1400이라는 경주월이 지난 9월 때는 기습적인 선행을 해서 우승을 넘어진 이후에 최근에 계속 1400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것은 역시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뭐 선행은 좀 어렵지요. 그렇지만 선의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1200으로 적정거리로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네임 밸류에 있어서는 뭐 매치파워나 질주신보다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만 1200 단거리 경주라면 오히려 3번마 팜파스팜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어요.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1번, 12번이 대기를 형성하겠습니다만 복병은 8번마 팜파스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마지막 경주인 15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7번마 미즈마고 5번마 감동의 바다 두 마필이 뭐 대기를 팔리겠죠. 여기에 1번마 토암산, 9번마 우승라인, 뭐 6번마 원일강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강추는 없습니다. 이 미즈마고라는 마필도 최근에 정말 속도말로 조시가 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58kg의 부담 용량은 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뭐 지난번 대선 경남 도지사배 같은 경우는 안말들 대선 경주였어요. 따라서 뭐 그때 대선 경주의 우승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이십니다. 특히 58 부담 용량은 분명 문제가 되고 또 줄어든 경주거리도 그렇게 유리할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장거리에서 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1400이라면 미즈마고도 거기다 58 뭐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감동의 바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 뗐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번 1200 단거리에서도 대기로 팔리고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이제는 감동의 바다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보여져요. 거기다 또 58의 부담 용량도 또 문제가 좀 되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이제 그 보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쪽에 일본 토함도 경쟁력 가지고 있어요. 비록 뭐 승근전이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에서 뭐 52km 로핸디를 바탕으로 뭐 시원하게 산행을 쏘고 나가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토한삼도 무시 못하고 이 3번 슈프림 매직이 재밌죠. 슈프림 매직이 의외로 지난번에 뭐 1400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 발주도 시끄럽지 못한 늑발을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랬는데 이 슈프림 매직도 1400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뭐 그 장거리보다는
단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따라간다면 직선주로에서 얼마든지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1400 적정거리라면 3번 슈플 매직도 얼마든지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토요 경마 15개 경주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2016년 마지막 날입니다. 2016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또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